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오늘도 그 한남 뉴타운, 특히 그 한남 뉴타운 5구역 내 어떤 실전적인 어떤 물건 분석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과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물건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그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바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 실전적인 상담인데요. 지금 A라는 물건이 있고요. 시장에 A라는 물건이 있고 그 B라고 하는 물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물건이 그 대지 면적, 땅 면적이요. 그 A 물건 같은 경우는 땅 지분이 그 16평이고요. B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그 28평입니다. 8평이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A 물건이 대지 그 건물 전용 면적이 20평. B 물건의 건물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 건물의 형태는 이 물건은 그 단독주택이고요. 그 단독주택이고 A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 물건의 그 매매가, 그 시장에 나온 그 매매가가 A 물건 같은 경우는 23억. 그 다음에 그 B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25억의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떤 그 권해들은 그 분이 어떤 그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남 5구역의 물건인데요. 한남 3구역의 그 감정평가 결과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지 면적당 평당 그 1억 전후한 그 시세가 감정평가가 나왔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그 4천만 원에서 그 5천만 원 사이의 어떤 감정평가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A 물건을 본인이 예상하는 그 감정평가액을 보았을 때 A 물건이 한 16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고 B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가 28평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약 그 14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A 물건이 더 좋은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그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노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남은 재건축으로 대표가 되고요. 강북은 그 기존의 구도심을 위주로 돼서 그 단독주택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강북에는 원래 그 대규모의 어떤 아파트 단지는 없었는데 강북의 아파트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 새롭게 그 시장에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남의 그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강남과 재개발로 대별되는 그 강북의 물건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그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형 아파트의 비율. 이 대형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43평 이상 그 주거 전용 면적 한 115제곱미터 이상 혹은 뭐 113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대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북의 재건축은 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총 건립 세대 수의 약 30%를 짓고요.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중형 아파트를 역시 30%를 짓고 소형 아파트를 약 40%를 그 공급을 해서 보통 433 이런 물건을 그 공급을 하는데 이 강북을 그 개발의 어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들의 일반적인 공급액이 5%에서 아주 많은 지역이 10%를 공급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를 전후한 그렇기 때문에 중형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의 비율이 약 그 95%에 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형 아파트의 어떤 비율의 어떤 격차가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 아파트의 고급화에 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에서 어떤 재개발 어떤 조합들은 대형 아파트를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재개발에서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제가 그 과거에 그 한두 달 전에 그 감정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 평가의 핵심은 그 감정 평가 당시 거래되는 실거래가액의 약 80%가 일반적인 감정 평가로서 가장 정확한 그 금액이 바로 그 매매 사례, 매매 시세의 80% 정도가 그 감정 평가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재개발의 어떤 그 교과서나 노트를 보게 되면은요, 그 주택 공시 가격의 150% 정도가 뭐 감정,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강남 그 강북에서의 어떤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형 아파트들의 어떤 비율이 공급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땅 지분을 많이 갖고는 대형 아파트를 투자자들이 절대로 구매하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강북의 재개발 지역은 다세대나 연립주택같이 대지 면적이 10평 전후한 물건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 20평이나 30평짜리는 가격만 비싸고 어차피 33평을 가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대지 면적이 큰 단독주택보다는 대지 면적이 그 작은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에 투자가 어떤 수요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이런 거래량이 증가에 따른 매매가의 어떤 상승, 이런 거에 그 시세 가격의 상승에 그 연동해서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재개발에서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그 감정평가액이 높고 단독은 감정평가액이 낮다 하는 이러한 그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대형 아파트의 비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3구역을, 이 투자자분이 그 3구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한남 3과 한남 5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요, 총 건립 세대 수는 3구역이 5,816세대를 짓고요. 한남 5구역이 2,555세대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조합원 수가요. 조합원 숫자가 3구역은 약 4,100세대, 한남 5구역은 약 1,500세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요, 948세대를 짓고요.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750세대를 짓습니다. 따라서 건립세대 기준 그 대형 아파트의 비를 보자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무려 16%의 그 대형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요. 5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따라서 이런 강북의 어떤 재건축의 어떤 대형 아파트의 어떤 공급 비율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3구역도 일반적인 강북의 재개발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그곳에 해당이 되지만, 워낙 한남 5구역의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쇄되는 맛이 있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분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남 3구역의 948등 안에 들려면 대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면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약 대지 면적이 40평 전후한 여기에 이상 정도가 돼야 이런 948등 안에 안착할 수 있는데,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의 약 절반 정도가 대형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남 5구역이 왜 좋고 사업성과 이런 게 좋냐면, 대지 면적이 약 20평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45평 주거 전용 114제곱미터 이상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남 5구역의 위상이 이러한 거에서 대형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대지 면적에서 3구역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이 45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구역의 다세대 연립은 감정평가액이 1억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천에서 5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물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40평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미달되는 대지 면적이 20평이나 30평대 역시 감정평가가 왜 낮게 나왔냐면 굳이 이 20평대나 30평대 물건들이 어차피 대형 아파트의 신청 가능이 어렵다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시 3구역에서도 대지 면적이 10평 전후한 이러한 그 다세대 연립의 그 투자 수요가 쏠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남 3구역이 여기서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 감정평가 시점인데요. 감정평가의 어떤 그 포인트, 시점. 이 시점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요. 2021년 4월 달에 올 4월 달에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했던 시점이 바로 그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한남 3구역의 대지 면적 10평 전후한 이 당시의 시세는요. 그 10평 다세대 주택이 보통 12억에서 13억 정도가 평균 거래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균 거래가에서 약 80%라고 하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그 거래가액이 12억이라고 했으면 9,600만 원. 그다음에 13억이라고 했을 때 80%라고 하면 약 1억 400만 원. 따라서 그 중간값인 약 1억 원 정도가 감정평가에 나온 건 사실이고요. 이 당시에 대지 면적이 40평인 것에 어떤 그 평균, 요 당시에 감정평가 당시에 한남 3구역의 그 대지 면적 40평짜리들이 평균 거래가가 평균 22억에서 23억 정도 혹은 24억 요 사이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가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그 사이에 형성 5천에서 6천만 원 그 사이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거기에 80% 따라서 그 평당 가격이 4천에서 5천 정도의 단독주택이 거래가 나온 곳은 단독주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것은 적정하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남 뉴타운 5구역의 감정평가 시점은 언제 되느냐? 제가 예상하건대 2023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요. 촉진계획 변경안이 지금 서울시를 통과하였고 지금 그 건축심의를 조합해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건축심의가 내고 빠르면 그 하반기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 그러면 그 이듬해 시공사를 선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한남 뉴타운 5구역의 평균 거래가가요. 대지 면적이 10평 정도 됐을 때 현재 17, 8억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20평대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금액이 지금 그 40평대의 어떤 시세와 3구역과 비슷한 22억에서 23, 4억 사이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앞으로 2년 뒤에 사업 진행된 게가 되고 거래가가 가격이 증가가 되면 감정평가는 5구역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B 물건이 A 물건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남 뉴타운 5구에서 28평짜리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물건은 45평 아파트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우월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